고요한 주택가에 울려 퍼지는 수상한 소리.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죠? 남들은 다 묶었을 텐데 저는 아파서 이제 묶고 있어요. 아유, 배추도 내가 신경을 못 써가지고 김장을 할래나 어쩔래나 모르겠어요. 자세가 어정쩡하게 보이시네요. 아우, 저러면 또 이쪽 허리가 얼마나 아플 텐데. 아유, 이거 쪼그라앉지를 못하니까 그냥 아픈 무릎에도 그냥 이러고선 엉거주춤하고 이렇게 묶어요. 오늘은 또 못하고 내일 묶어야겠네. 걷는 것도 약간 좀 절뚝이시는데.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60대 넘어서부터 무릎이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리를 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놔뒀는데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실래요? 바짓단을 걷어 무릎을 보여주는데요. 오, 야, 이게 많이 부어있고 약간 멍든 모습 같기도 하고. 이제 겨울이 되고 춥고 그러니까 더 아파요. 그래서 아파서 한의원에 가서 부항 뜨고 침 맞고 또 안 돼서 또 의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런 자국이에요. 딱 봐도 육안으로도 왼쪽 오른쪽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네. 오른쪽 무릎은 불그스름하면서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고 부어 있습니다.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물도 한 2번 뺐어요. 속에서 그냥 관절이 뚜둑 소리도 나고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관절증 진단을 받은 오른쪽 무릎. 엑스레이상에서도 역시 뼈가 맞부딪히는 부분이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고 경화된 소견이 보이고 네. 뼈가 부딪히면서 자꾸 자랍니다. 그럼 뼈가 주위 관절막을 찌르면서 염증이 생기고 또 움직일 때마다 튀어나온 뼈가 인대나 근육을 찌르기 때문에 통증은 더 악화되죠. 무릎도 아프지만 관절이랑 관절은 다 아파서 뭘 조금 움직이면 어깨 차고 해야 되고 어깨고 발목이고 제 아파요 아주. 무릎에서 시작된 통증은 전신 관절로 이어져 현숙 씨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한자리에 오래 서 있어야 하는 부엌일은 특히 더 괴롭습니다. 다리에 온전히 힘을 실지 못하시니까 한쪽 발로 서 있거나 팔을 기대서 허리나 어깨에도 무리가 많이 가시겠습니다. 예. 네. 다 힘든데 그래도 서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리를 계속 바꿨다 폈다 하고 자꾸 바꿔가면서 하죠. 힘들 땐 또 여기 싱크대 의지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다리에 힘이 다 풀렸네. 아유, 뭐 어떤 자세 하나 편한 자세가 없네요. 따뜻하게 데운 찜질팩과 각종 파스는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따뜻하니 찜질팩을 하고 나서 이렇게 파스를 붙이면 시원하니 통증이 다 없어져요. 주사 맞는 것도 시원하죠. 아프지가 않으니까 일단 찜질하고 병원 가고 그게 일상이에요. 저렇게 이제 따뜻한 찜질을 하고 또 파스를 붙이면 시원해지니까 일시적으로 통증은 잠깐 사라지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절대 될 수 없고요.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좀 좋은 느낌 나지만 갈수록 내성이 생기고 그 호전되는 간격이 점점 줄어듭니다. 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잠시나마 지친 몸을 달래는 현숙 씨. 그런데 어이구, 지금 뭐가 끓어넘치려고 하는데요? 물 올리신 거를 빨리 가서 불을 꺼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매장 씨 좀 불 꺼야지. 아이고. 야, 저 가까운 부엌까지의 거리가 지금 9마일리 같습니다. 아유, 저러다 또 넘어지시면 안 되지 또. 빨리 꺼야지. 이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 네, 몸이 현찮다 보니까 자주 있어요. 전화가 저쪽에서 울리면 막 가다 보면 전화가 끊겨버려요. 야, 아주 뭐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분이었는데 지금은 집안에 갇혀버린 신세가 한탄스럽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과 자괴감만 늘어나고 그래 먼 산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그러고 멍하니 있어요. 네, 보신 대로 관절염 통증이 심해지면서 온갖 제약이 닥쳤습니다.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주 활달한 분이었는데 바깥 활동을 못하니까 우울감이 매우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관절염이 진행돼서 내 무릎에 연골이 달아 없어져 가고 있는데도 초기에는 눈치를 못 채는 거잖아요. 말기까지 진행된 후에야 관절염인 걸 알게 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고 신경이 적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마모되어도 스스로 재생되지 않고 초기 손상 시에는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절염 초기의 염증 반응은 미약하고 눈에 띄는 부종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연골이 상당히 손상돼서 뼈와 뼈가 맞부딪히는 3기에서 4기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야 통증을 느끼고 관절염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네, 실제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절염 3기 이전까지는 약 78%가 통증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즉, 통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3기 이상의 관절염 말기 단계까지 악화된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관절염이 악화되고 통증이 생기기 전부터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건강한 관절을 지키려면 연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연골이라는 것이 그렇게 손상되기가 쉽습니까? 네, 무릎 연골은 두께가 2 내지 3mm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얇아서 무리한 사용이나 충격에 의해 손상되기 쉽습니다. 동전 옆면이나 껌 한 개의 두께 정도라고 할 수 있죠. 2, 3mm요? 그러면 평생 써야 하는 연골의 두께가 겨우 약 3mm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손상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겠네요.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연골 손실이 더 심각한데요. 관절염 초기의 무릎 연골 감소율은 한 해 약 5.3% 수준으로 5년이면 약 26%, 10년이면 약 53%, 즉 연골 절반이 닳아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골이 닳게 되면 우리 무릎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간단한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석고 막대를 우리 무릎의 뼈라고 생각하고요. 이 스펀지를 뼈 사이의 연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골이 있을 때는 우리 무릎을 움직이거나 구부릴 때 연골이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네. 뼈에 손상이 가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뼈가 직접적으로 맞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움직일 때마다 또 구부렸다 폈다 할 때마다 뼈가 맞부딪히면서 서로 긁히고 손상이 되는데 이때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소리 들리시나요? 네, 예. 느끼실래요? 예. 소름 돋는 것 같습니다. 네, 듣기 힘드시죠? 예. 그런데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의 무릎 안에서는 실제로 구부렸다 폈다 할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이러한 마찰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막 부딪힐 때마다 막 뼈가루도 떨어지고 제 무릎이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어떡해. 그러네요 정말. 예. 네, 이렇게 연골이 닳아서 뼈가 서로 맞부딪힌 관절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염증이 생겨서 빨갛게 붓고 염증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야, 보니까 그야말로 뼈가 갈리는 고통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화된 관절염 때문에 일상이 모두 멈춰버렸다는 심현숙 씨. 현재 저분의 관절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의 외출에도 결심이 필요한 요즘.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를 건너는 일은 가장 큰 난관입니다. 아니, 신호가 없는 신호등 없는 저 횡단보도 조마조마한데요 지금. 그래 말이에요. 보이는데. 보는 저희가 손에 땀이 납니다.
중앙선에 멈춰선 현숙 씨. 한참을 좌우를 살피며 건널 시점을 찾는데요. 마침내 절호의 기회. 두근두근 가슴을 졸이며 불편한 걸음을 서둘러 봅니다.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해요. 신호등 없을 때도 힘들고 신호등 있는 큰 대로에서도 한 번에 걷기가 너무 힘들고 남들 보기에도 좀 창피하고. 지금의 몸 상태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을 찾으신 것 같은데 이제 각종 검사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무릎에 손만 대도 아이고. 네. 아이고. 신음이 절로 나오는 심한 통증.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는 바깥쪽 연골이 거의 사라져서 뼈끼리 마주치면서 약간 움푹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뼈가 크게 이렇게 자라난 게 보여요. 위아래로. 어우, 진짜 완전 붙어 있네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인공관절을 해도 무방한 그 관절 상태이긴 해요. 네. 지금 실제 나이는 66세신데 네. 저 관절 나이는 75세에 해당하기 75세 관절에 해당합니다. 아우, 웬일이야. 75세예요? 네. 10년은 네. 빨리 가네요. 실제 나이 66세인 심현숙 씨. 관절 나이 75세 진단과 함께 인공관절 치환술 권유까지 받았습니다. 충격이에요. 이제사 후회한들 뭐하겠어요. 이미 늦어버린 걸. 관리 안 하고 관리를 못 하고 그냥 막 썼던 게 제일 후회하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어요.